자, 이제는 아까 그 646번 문제를 풀이는 했는데,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좀 이제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풀이법을 정리를 한 가지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목은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시면 돼요. 축이, 접하는 축이 같은 두 2차 함수의 교점의 x 좌표.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요거 말고 괜찮은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상황이냐면 접하는 축이 같은 거예요. 그 말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1참수라는 게 있으면 우리 요 문제 상황처럼, 물론 얘가 hx가 아닐 수 있어. 그러니까 hx에 우린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증가하는지 이렇게 감소하는지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일단 임의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. 자, 폭이 조금 적당히 좀 펑퍼짐한 형태의 함수와 폭이 적당히 좀 상대적으로 조금 가파른 이런 이참수가 하나 있다라고 볼 겁니다. 자, 그러면 마치 이 그림 구조상 얘가 fx고 얘가 최고차함계수 4니까 얘가 gx고 얘가 hx와 x라고 하면 여기 접하는 접점이 알파, 접하는 접점이 베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쌤이 차이 함수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그대로 두 함수의 차이를 빼주면 나오는 식이 바로 얘는 이런 식으로,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얘가 f 빼기 h, 얘가 g 빼기 h. 자, 그러면 내가 할 거는 지금 요거요. 아까 우리가 여기 교점의 좌표 x좌표를 t라고 했었죠. 그럼 이 t의 좌표를 구하려고 식을 세웠었는데, 자, 우리가 요거를 알면은 식을 세우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고, 그래프의 어떤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계산도 확 줄여버릴 수가 있게 돼요. 자, 그걸 이제 보면은, 자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. 쌤이 저번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냐면은 2차 함수는 이렇게 좀 y축에 이렇게 기본 형태를 띠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그때 설명을 했을 때, 자, ax 제곱 형태를 띠는 거죠.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 어떤 l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값의 요 높이, 증가폭은 당연히 그냥 함수값이니까 al 제곱이다,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. 당연히 요 길이 자체가 k가 된다 치면은 그 높이는 ak 제곱이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어차피 지금 요거처럼 축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얘가 그냥 된 거요. 이렇게 좌우로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당연히 요 꼭지점의 x, 꼭지점의 값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떨어진 길이에 대한 높이의 값은 당연히 일치하겠죠, 당연히.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지금 내가 할 거는 요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를 m이라고 볼 거예요. m. 그럼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제곱. 마찬가지로 얘를 최고창 개수를 n이라고 두면은 요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치? 자, 그러면 내가 이제 할 거는요, 여기부터 t까지의 거리가 뭔지 몰라요. 그럼 l이라고 둘 겁니다. 그리고 베타에서 여기까지 거리를
P라고 둘게요. 자, 헷갈리면은 그냥 얘를 Q라고 두고 얘를 P라고 둘게요. 거리를. 그러면 요 높이는 빨강으로 할까? 요 높이는 여기에서 Q만큼 갔는데 높이는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된대죠? 최고차항 계수가 n이니까 높이는 n 곱하기 q의 제곱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g 빼기 h 입장에서는 이 높이가 p만큼 맞죠? p만큼. 그러니까 m 곱하기 p의 제곱이다. 이렇게 돼요. 근데 놀랍게도 당연히 높이가 똑같으니까 nq 제곱은 mp 제곱이 되고 우리는 n 대 m은 몇 p 제곱 대 q 제곱이 되고, 그러면은 p 대 q는 루트 n 대 루트 m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봐봐. q가 루트 m의 비율이고 p가 루트 n의 비율이 되는 거야. 그러면 마치 이 꼭지점의 x 좌표를 루트 m 대 루트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이 교점의 좌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우리 내분점도 배웠으니까. 그럼 이 m과 n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얘는 폭이 좀 좁아요. 그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친구고, 얘는 m보다는 폭이 작죠. 펑퍼짐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게 오르는 친구예요.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봤을 때 교점의 좌표가 차례대로 알파는 n을 가지고 베타는 m을 가지니까 그 순서를 반대로 루트 m 대 루트 n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다는 소리인가. 얘를 우리 지금 요 위에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면, 자, 위에 문제 상황이 바로 요런 거죠.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,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베타인데 2알파였죠. 그럼 얘는 4에다가 x-2알파의 제곱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뭐라고? 요런 이제 교점의 좌표가 최고차항 계수의 양의 제곱근의 b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루트 4대 요거는 루트 1, 따라서 2대 1 내분점이라는 소리지. 그러면 알파와 2알파를 2대 1로 내분한다 하면은 3분의 5알파, 즉 여기 좌표 t가 3분의 5알파라는 거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. 바깥쪽 교점의 좌표는 과연 뭘까? 라고 생각해보면, 자, 얘도 봐봐. 요거만큼 간 거리에서 그대로 올라간 거지. 얘도 여기에서 요만큼 거리에서 올라간 거죠.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 여기까지랑 루트 m 대 아까 했던 거 루트 n 외분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볼까? 확인해 볼까? 자, 알파와 2알파를 요게 뭐죠? 루트 4죠. 루트 4. 루트 4는 2니까 그럼 2대 1로 외분한다 하면은 어떻게 돼? 2 빼기 1분의 3알파 이렇게 되죠. 따라서 3알파. 아까 우리 교점 중에 하나 나왔던 거, 여기 3알파 나왔던 거 확인을 했습니다. 네. 자, 정리.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, 이제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핵심은 요겁니다. 축이 같은 경우에 접하는 축이 같은 종류의 축에서 접할 때 조금 더 가파른 얘랑 조금 더 완만한 애가 있을 때, 완만하면은 뭐 요 정도로 완만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알파, 여기 베타라고 해서 지금 교점이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죠. 그리고 얘의 최고차항 계수 n이라고 둘 거고, 요 놈은 최고차항 계수 m이라고 두면은, 자, 우리가 할 건 요겁니다.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자,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자, m이 더
작죠, 숫자가.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m 대 루트 m 대 루트 n 내분점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루트 m 대 루트 n의 외분점이다. 반대로 했죠, 소리. 루트 m 대 루트 n에 대한 외분점이다. 여기는 내분점이다.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.